안녕하세요. 멍멍이 맛입니다. 작년에는 몰랐는데 요즘 들어 1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1억이 있어봤자 뭐하나, 내 집 한 채 사는데 크게 보탬도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죠. 요즘엔 1억만 더 있으면 내가 사는 집이 달라지는데 하고 아쉬운 마음만 듭니다. 정말 1억 모으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드니까 그저 답답해요. 1억이라는 돈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돈일까요? 여행 가는 거 무진장 좋아하라 하는 저한테는 이 못 가봤던 유럽 여행 20번 넘게 갈 수 있는 돈일 거예요. 또 포르땡 차키도 손에 넣을 수 있죠. 가장 싼 거 깡통으로 샀을 때겠지만요. 하지만 차 브랜드 하나 바뀌어도 인생 정말 크게 달라진 기분이겠죠? 또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점, 바로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를 13년 6개월 동안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시켜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돈입니다. 1억.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1억 정도 잃는 건 정말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걸요. 오늘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억 이상 난 곳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지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파 더 플래티넘이라는 단지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해 있는 단지고요. 2024년 1월에 입주 예정인 세대수 328세대의 소형 단지예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룡역 도보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단지 바로 앞에 성내천과 오금공원이 자리 잡고 있어 정말 준수한 입지를 갖춘 아파트 단지입니다. 리모델링 단지였고 기존 조합원 외에 29가구가 일반 분양된 단지입니다. 당시에 평당 5,200만원가량의 고분양가가 책정되었는데 청약 통장 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서 경쟁률이 2600대 1이 나온 엄청난 분양 성공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022년 1월 분양 이후 계속되는 부동산 하락장 속에서 어느덧 분양가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억 5천이나 붙게 되었다는 거죠. 당시에 인근 대단지 아파트 25평 시세가 15억 정도였는데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14억 5천이었으니 당시에도 안전마진은 없었던 상태였죠. 분양받으신 분은 이 신축 프리미엄을 크게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개포 자이르네입니다.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앞에 나홀로 건축된 소규모 아파트 단지인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 투룸 분양가 11억 8,500만원에서 2억 8,500만원의 마이너스 피가 붙어 현재 9억에 네이버 광고되고 있습니다. 입주가 22년 9월로서 이미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수 분양자께서는 입주 시기에 전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하실 생각이었는데 전세가도 떨어지고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셨나봐요. 다소 충격적인 마이너스 피가 붙은 상황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엄청난 가격의 마이너스 피는 초고가 하이엔드 오피스텔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먼저 파크텐 삼성입니다. 삼성역 초역세권 테헤란로에 늘어선 빌딩 숲을 전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분양가 10억 6천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억 3천이나 붙은 상태예요. 루시아 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을지대학교 병원 옆에 위치해 있고 도산대로를 접해 있는 강남 최고의 입지, 그리고 영앤 리치들을 대상으로 한 하이엔드 주거 컨셉으로 거실과 방 1개가 딸린 평면에 분양가 23억으로 책정되었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1억 프리미엄이 붙어 22억의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만의 일은 아닙니다. 분당 서현역 앞에서 공급된 라포르테 블랑 서현은 저번 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단지인데 이 복층 구조로 거실 1개, 방 1개로 구성된 평면에 분양가 16억짜리가 현재 마이너스 2억 프리미엄이 붙어서 14억에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현재 네이버 광고 기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억이 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다 아는 그 단지에서도 상당한 마이너스 피가 붙었는데요. 바로 마곡나루에 위치한 롯데캐슬 루에스트입니다. 전용 88제곱미터 방 3개, 화장실 2개 평면에 분양가 15억 1천만 원이었던 게 현재 마이너스 8천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입니다. 당시의 인근 시세보다도 더 비싼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의 청약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곳인데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곳들은 어째서 1억 넘는 마이너스 P가 발생된 걸까요? 첫 번째로 비교적 소규모로 분양되는 단지들이 이런 고분양가를 책정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 분양에서 29가구만을 모집했던 송파더 플래티넘의 사례와 연결되는데요. 이 30가구 미만이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여서 이 분양가를 조합해서 원하는 대로 책정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단 29가구만을 판매하면 되니까 이 많은 물량을 빠르게 팔아서 공사비에 보태야 한다는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에 정말 최대치까지 이익을 극대화한 분양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규모 물량만 공급되는 분양의 경우 더욱더 합리적인 분양가인지 살펴봐야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락장에서는 아파트보다 아파트의 대체제라고 불리우는 오피스텔, 생활력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더 안전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아파트가 하락장에 버티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면 이 아파트의 대체제인 이들 상품도 똑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찌됐건 아파트보다 거주환경이나 투자성에서 부족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보다 더 비싸지거나 아파트가 떨어지는데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이러한 아파트 대체제 상품들은 분양가 심사 및 규제에서부터 더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껏 고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었고 결국 당하는 건 이를 선택한 소비자였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에 소개된 단지들 모두 당시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싼 분양가를 책정한 곳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약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입주할 때 우리 아파트가 가장 새 거라는 기분 내기가 아니라 이 나중에 입주할 때 분양가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되느냐, 분양 당시에 인근 단지들을 매수하는 선택을 했던 것보다 청약이 더 좋은 선택이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인근 단지와 비교했을 때 마진이 하나도 없다면 청약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곳들 정말 입지적인 면에서 뛰어난 곳들이었습니다. 강남과 송파, 분당, 정말 누구나 탐내고 이 부동산 투자로서 정점에 위치한 곳들이죠. 하지만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했다고 해서 나의 투자가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지가 아니라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그곳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가 좋다고 해도 또 그곳이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멍멍이처럼 열심히 영상 업로드 자주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